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우리 규릭위원님께서 오늘도 확실하게 종목 AS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규릭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멋진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나오셨는데 위원님께서 9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입춘대길 봄이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진짜 시장 흐름 좋았습니다. 2100선 안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네, 지금 이 8월 26일 저희가 첫 방송 이후에 그때 이제 콜옵션의 급등, 9월물 옵션은 콜옵션의 급등으로 마무리될 거다. 근데 실제 50배 이상의 폭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물 월봉 차트인데요. 2018년에 2월에 이제 이 변곡이 나온 이후에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어왔던 그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올해 9월부터 이제 마무리 짓고 올해 9월부터 내년 봄까지 이제 시장의 성격이 확 바뀌어서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일 때 현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바짝 내셔야 되는데 이 현물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8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방송 말미에 투자 레시피를 통해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못 보신 분들은 그 서울경제TV 규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들의 편집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주 실전 투자하시기 좋은 유익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춘대길,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시장에 올라탈 수 있는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지 우리 규릭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 나는 다뤄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았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국제시장의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됐는데요. 스탠더드 앤드 포스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미국 아이오와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까지 전해지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1.4% 올라서 213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넉 달 만에 최고치죠. 지난주 2100선 돌파하면서 순항 중인 가운데 그동안 한일 관계 때문에 소외됐던 운송과 유통 업종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사자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2억 원 매수했고 또 기관도 4,644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은 5,126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매도 조금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루 2.15% 오른 52,300원에 안착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과 개인의 강한 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LG화학에서 약 2%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년 배터리 보조금 완전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축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0.92% 오른 668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보시면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 원 그리고 410억 원 매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HLB와 CJ ENM이 오늘 2%가량 올랐는데요. 진양곤 HLB 회장은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일정에 대해 내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J ENM은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KMW가 14%가량 급락하면서 오늘 7,8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오쯤 3분기 실적 공개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규릭 의원님과 함께 오늘 투자 꿀팁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장 정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흐름이 좋았는데요. 어떤 이 흐름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하면 올라탈 수 있는지 규릭 위원님께서 오늘 알짜배기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자가 아주 무섭게 빠르게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네요. 서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3,17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고 1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097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17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 3,025원에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이 서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역배열에 놓여져 있는데요. 네. 주가도 이제 거래량이 가장 3대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한 번씩 증가하는, 점증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매수 탄력이 이제 붙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차 파동이 나오고 또 눌림 나오고 2차 파동 나오면서 매물대 한 번씩 부딪히고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이 서산을 보면 거래량이 아직 바닥에 있거든요. 네. 이게 거래량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역배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바닥에 언제 탈출할지는 미지수거든요. 이런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본인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계속 바닥에서 비실비실거리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일단 손절하기는 굉장히 아까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3,17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 한두 달 내에 매수를 하셨는 걸로 사료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더 보유를 하시면 분명히 3,170원을 올라타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 3,170원을 올라타면 오히려 종가상 기준으로 3,170원 매수 단가 위에서 이제 마무리된다. 종가상. 그럴 때 오히려 지금 비중 10%가 작으니까 그럴 때 비중을 한 20%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네. 물론 그렇게 3,170원이 한두 달 내에 갈 거면 지금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제한적이거든요. 이 제한적인 자금을 어떻게 최대한 현금 회전을 시키면서 복리로 불려나가는가. 이게 최단 기간에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바닥에서 만약에 한 달간 만약 바닥 탈출 없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저점 매수이긴 하겠지만 있는 현금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고 있지는 않은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70원 매수 단가 위로 종가상 올라올 때 그때를 오히려 추가 매수 시점으로 잡고 지금 나머지 90%의 현금을 보유 중이시라면 지수에 맞는 그런 맞춤형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 가시다가 이후
서산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이상씩 터져주면서 3,170원 올라타면 그때를 보유했던 현금을 일부 2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거래량이 좀 아쉽게 좀 말라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그 뒤에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MC넥스요. MC넥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500원에 20% 됩니다. 네, 23,5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세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언제 정도 얼마나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언제일지 가장 궁금하시단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규릭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3,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최근 일주일 안팎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한 달이 넘으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그러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이 무렵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동사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이 시총이 2천억 이상 되는 이 시총 종목들은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기관은 계속 매도 우위거든요. 계속 매도세가 매일 출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들리시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전고점이 이제 29,500원인데 여기까지 한 번에 좀 빠른 시간에 가려면 기관의 매수가 일단 유입되면 좋아요. 수급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연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변곡이 나온 다음에 한파동 수익이 나오고 한파동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고점에서 이제 변곡이 또 나온 거거든요. 이 변곡이 나오면 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파동이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 이전 파동의 고점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언제 하셨느냐 그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예. 이 첫 번째 네모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충분히 앞에 여기 매도 신호가 나올 때쯤 26,500원 라인 정도에서 익절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매물대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그 투자 레시피 코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방송을 다 시청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요. 한번 찾아보시면 매물대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파악을 했다면 지금 이 라인, 이게 차트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때 익절을 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주가에 움직이는 원리가. 그 원리를 깨우치시면 대응이 편한데 이게 이제 한번 매수는 잘하셨는데 익절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놓치시고 나니까 그 최고점에 있을 때의 수익률이 이제 잔상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물론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아직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전 고점의 고점, 이전 파동의 고점인 27,000원 라인까지 한번 목표 수익을 좀 높이시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 26,500원을 가면요. 절반을 익절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28,000원까지 가면 나머지 절반을 또 모두 익절을 하세요. 예. 반대로 매수 단가가 23,500원인데 이번에 23,500원을 다시 깬다. 그러면 23,200원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깬다면 최근에 5일 동안 지지받았던 23,500원 라인이 나중에 이제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 종목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수익 구간, 손익비가 맞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시점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딱딱 들어맞는 매매가 아니라 자꾸 한 박자 좀 늦춰지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좀 안 맞는 매매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은 26,500원 정도에서 1차 반매도, 만약 정고점을 돌파해서 28,000원까지 간다면 나머지 전량 익절하시고요. 만약에 23,500원 매수단가까지 왔는데 23,20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다 던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대응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가격 전략 누구보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22만 원 10%요. 22만 원에 10%, 오늘 종가가 22만 원이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습니다. 22만 아, 원.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매수 연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 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가셨다. 알겠습니다. 저희 규릭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을 지금 처음 시청하셨는지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저희 예. 방송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은 주가가 힘들다. 그럼 파란색 지금 화면들 막 바다가 보이시죠? 예. 네, 이 바다에 빠진 시점이 언제냐면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이면 거기서 3개월을 더하면 7월 중순이 되겠죠. 예. 네, 7월 중순인데 7월 중순 시점에서 보면 주가가 저점을 낮추고 있죠, 계속. 낮추는 흐름이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이 8월 6일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 그때 모든 종목들이 다 최저점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반등까지는 좋았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 장기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을 처음 만나거든요. 이게 바로 또 지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매물대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기 이평선에 닿으면 역배열 종목은 한 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위로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보하거나 갈 길은 내리는 길밖에 없겠죠. 그래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상승, 횡보, 하락 셋 중에 하나거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그 1, 2, 3번이 계속 랜덤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주가의 차트가. 근데 이 종목은 반등, 상승 1번, 한 번 나왔다가 매물대에 걸리니까 매물대에 부딪히고 다시 밀려서 바닥을 다시 확인하는 3번의 하락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 안 된 종목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접근하자. 오르겠지. 그 막연한 기대의 심리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결코 지금 바람직한 타이밍도 아니고 접근 방법도 아니고 마인드도 안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까 캐스터 분께서 지수 시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60일 신고가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자꾸 접근하시면요. 지수가 내년 봄까지 아무리 올라도 내 종목,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22만 원 위에 올라오면요. 무조건 던지세요. 던지시고 그냥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 마세요. 예.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지수 상승에도 이런 종목은 같이 못 올라가거든요. 이런 게 주도 업종이 될 수 없거든요, 절대. 주도 종목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참 바다에 빠지고 나서도 이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보다는 이 같이 장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3,000원으로 약간 높아요. 그리고 비중이 25% 됩니다라고 뒷자리 83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영차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좀 옛날 옛적에 사신 것 같아요. 네, 83,000원이시면은 못해도 반년은 들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요. 반년은 들고 계셨을 건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121선을 골든 크로스로 나오면서 241선까지 지금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6,000원 딱 아슬아슬하게 86,0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의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매수 단가 가면 공교롭게도 그 매수 단가 부분까지 찍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리 반년을 들고 있었다 할지언정 일단 매수 단가 부근까지 오면요. 전량 그냥 다 청산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수에 맞는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짤 줄 아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셔야 내년 봄까지 지수 상승률에 보다도 더 상회하는 그 본인의 계좌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자꾸 물린 종목 가지고 언제 본전 오나 이런 매매를 기다리는 매매는 해봤자 진짜 내년 봄까지 진짜 입춘 대길이 와도 개인들의 유일한 목표 하나 본전 오면 팔자. 본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지 마시고 지수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셔야지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계좌를 맛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미소가 절로 걸립니다.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나의 수익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춘 대길이라고 하잖아요. 올라타 보자고요. 또 다음 종목 전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B요. HLB요? 예, 예. 요즘 굉장히 핫하던데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18만 원 매수가. 18만 원에 30%? 네. 네네. 아,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10월 30일 날요. 아, 10월 30일 날. 네네. 한 번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우, 그러셨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뭐세요, 우리 시청자님? 이 요즘 이제 네. 최고점에 지금 있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우, 네. 올라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네, 같이 간절해지는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를 10월 30일 날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네네. 이 양봉 두 번째 양봉인 날 이날 매수를 하신 건데요. 네. 정말 귀신같이 고점을 잡으셨네요. 네. 네. 오늘 투자 레시피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준비한 자료도 코스닥에 대한 60일 신고가를 가는 지금 과정. 그러면서 8월 6일에 코스닥이 37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그때 코스닥이 최저점을 찍고 그런과 동시에 모든 종목들 대부분이 8월 6일을 하루 이틀 상관으로 안팎으로 차이 그런 오차만 있지 그 시점으로 다 역사적인 신저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로 몇 배씩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뭐 50%씩 반등한 종목들도 있고 그 이후로 그 신저가를 기준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네. 그 중에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2,100 종목이 넘는데 그 2,100 종목 중에 탑 베스트가 뭐였냐면 HLB예요. 네.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죠, 얘가 이 종목이. 네. 2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저점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요. 881%가 급등을 했어요. 최고점까지. 네네. 네. 주식이 9배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9배가. 네네. 주가가 9배가 뛰었는데 9배가 뛰어가지고 여기서 뭐 2배 더 먹으면은 뭐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러길래. 이거는 항상 제 방송에서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에게 저는 항상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격 매수만 안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 단기 최고점에서 정말 매수를 귀신같이 하셨거든요. 네네.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하세요? 운전하신 지 네. 몇 년 되셨어요?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운전을 처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필기시험 보죠? 네. 필기시험 보고 코스 시험 보고 도로주행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중고차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차 사는 사람도 있는데 초보 운전 이제 딱지 뒤에다 붙이고 처음 1, 2년은 되게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 운전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주식을 입문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서점을 가요. 마치 그 면허
운전을 자기 자가용 운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기 시험을 보듯이 서점을 가서 주식 책들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필기 시험 아무리 많이 100점 맞고 잘해도 운전하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쵸? 네. 예. 이 주식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목적지까지 딱 예상 시간 딱 나오면 그 시간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운전을 어느 정도만 할 줄 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50%는 뭐냐면 지금 계속 필기시험 도전하는 거예요. 빨리 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투자가 10년 됐든 그러니까 면허 딴지 10년 됐든 30년 됐든 장롱 면허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의 50% 정도가. 근데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감에 의한 투자 이제는 오르겠지. 여기서 올랐는데 내가 고점이겠어? 더 오르겠지. 무조건 희망적인 그 기대감만 가지고 주식을 접근하신다는 거죠. 신중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사실 때 되게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시장 조사 하시잖아요. 네네. 많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주식을 하실 땐 너무 그 마우스 손에 클릭이 너무 빠르세요. 대부분. 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만약에 이걸 매수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18만 원에 물리셔서 17만 2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단기 고점에 물리셨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게 정확히 어디서 매수하시는 거냐면 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귀에서 턱 부근. 어떻게 보면 여기 정수리 부근.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요만큼 먹겠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요. 1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도. 네. 그러면 손익비적으로 먹을 때는 요만큼 먹고 잃을 때는 이만큼의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동요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 주가가 1, 2%만 빠져도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그 어려운 길을 주식을 마치 3차원적인 옵션 매매를 하시듯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닉해요. 옵션을 주식같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식을 쉬운 주식을 옵션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화 주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옵션처럼 매매를 하세요. 그 위험하던 옵션처럼.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본전 오시면요. 무조건 접근 시기부터 타이밍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수익을 내도 실력으로 수익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전 오면 무조건 나오세요. 네네. 나오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으실 게 추격 매수는 앞으로 하지 말자. 바닥에서 2배, 3배 이상 오랐던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 그러면 그것만 빼도요. 종목이 3분의 1은 걸러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서 추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확률적으로 훨씬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실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투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반복되면 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계좌가 발전이 나는데 이런 자꾸 추격 매수의 그 습관화가 돼버리면 내년 봄까지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요. 정말 계좌는 잘해봐야 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이 종목이 만약에 설령 본전에 팔았는데 위로 올라간다 할지어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오늘 그 시간에 단일가에서 많이 떨어졌던데 네.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나와야 되는 타이밍. 네. 단일가에서 빠졌으면 내일 시가에 던지세요. 시가에서 시가 플러스 1%까지 윗꼬리에다가 그 한 5개 호가에다가 걸쳐서 동시 호가 때 9시 59분 장 열리기 바로 전에 미리 주문을 넣어두세요. 그러면 체결되면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HLB까지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물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문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네, 그럼 경동 나비엔 문자 도착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경동 나비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1,500원이고요.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8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경동 나비엔 어떻게 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보일러도 많이 이제 수요가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도 만약 보일러가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회사의 이제 실적도 많이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주가도 바다에 빠진 이후에 5월 중순이었으니까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면 거의 4개월간의 조정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매물이 없는 곳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지금 수익이 41,500원에 매수하셔서 약 10% 약간 안쪽으로의 수익률이 나오실 텐데요. 지금 파시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지금 무조건 끝까지 홀딩해야 돼요. 12월까지.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매물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이절을 다 끝내면 안 돼요. 피라미드 이절로 가격을 잡아드리면 47,500원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5만 원, 49,500원, 3차 매도 52,000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52,000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30%씩, 30%, 3, 3, 4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다 파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은 일단 겨울 되면 항상 빛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계절적으로도 되게 잘 맞아떨어졌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매물 소화를 잘 마치고 정배열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수익 극대화를 해보시면서 계좌를 이럴 때 풍성하게 만드세요. 네, 분할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키움증권이요. 키움증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7,000원에 10%요. 77,000원에 10% 정도. 네. 오늘 장대 양봉이 섰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 72,300원인 것 같아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 한참 됐어요. 좀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 낮춰놓은 거거든요. 좀 나눠서 이제 들어가셨단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5년, 6년, 7년까지 대세 상승장, 코스피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이 증권주들이 많이 간 게 5배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이 많았어요. 10배짜리도 나왔고 그 당시에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갈 때 공식이 이런 증권주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수수료 내잖아요, 증권사에.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펀드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수수료 이런 매매 수수료도 많이 실적으로 연결이 됐고 했는데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는요 증권사별로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많이 그 수수료로 많이 실적을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인 부수입으로 많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간다고 해서 이 증권주들이 같이 오르느냐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10년 동안 증권주를 아예 매매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77,000원인데 한 마이너스 6% 정도는 손실 중이시겠네요. 지금 72,300원까지 왔으니까. 네. 예, 근데 75,000원에서 한 77,000원까지는 반등에 한 달 내로 75,000원에서 77,000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네.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매수 단가 부분에 가면은 거기가 한번 또 걸릴 자리예요. 네. 그럼 75,000원에서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75,000원, 76,000원, 77,000원 그 세 구간을 세 번에. 잡으셔서 예, 네. 그 구간을 갈 때마다 333 비율로 정리를 하세요. 네. 예, 이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77,000원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12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내년 봄까지 지수가 좋아질 건데 이런 본전에 만족할 수 있는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 수익률보다는 상회하는 수익이 나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직접 투자의 메리트라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좀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어떨까요? 비중이 10%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셔서 75,000원 밑으로 매수 단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75,000원 밑으로요? 네네. 근데 저는 아, 이제 예. 지난주 투자 레시피 코너에서 물타기와 불타기의 명확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이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반등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물타기를 네.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물타기에 젖어 있으시면 안 되고 제 불타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이 수익은 훨씬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만큼은 한번 물타기를 하셔서 75,000원 밑으로 매수 단가를 만든 다음에 75,000원 위로 올라오면 일단은 파세요. 익절하시고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종가에 할까요? 그럼 할까요? 내일 매수를요. 71,700원 부근에 눌림 줄 때 매수하세요. 71,700원. 아, 71,700원이요? 네네. 네네, 네. 거기다 걸어놔야 되겠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한호가에다 71,700원에다가 뭐 비중 20% 다 넣지 마시고요. 71,900원부터 71,500원까지 호가별로 본인이 네네. 매수하시려는 그 금액대를 쫙 깔아 놓으시면은 그 중에 이제 잡히면 그게 저점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키움증권에 대해 아주 깔끔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문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네요. CNG 하이테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970원이고요. 4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88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최근에 8월에 1차 급등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보였어요. 박스 흐름을 보였어요. 한 달간. 이 박스권이 아쉽게도 하방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은 매물대다라는 이 투자 레시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저항 라인에서 지금 오늘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고 이 라인은 당분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걸리면서 계속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700원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박스권 하단이 딱 본인의 매수 단가시네요.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매수 단가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주가가. 그 이후에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수익으로 전환이 확 됐다, 종가상. 그러면 그거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시면서 그때는 수익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종가상 수익이 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더 보유하셨다가 전량 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잘 상기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나 홀로 걸어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오늘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위원님? 네, 저희가 8월 26일부터 이제 그 시리즈별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이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제 8월, 9월까지 콜옵션의 급등 그러면서 지수가 앞으로 오를 거다. 입춘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지수가 오를 때 지수보다 어떻게 더 상회되는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느냐. 그러면 지수보다 더 앞서가는 게 종목인데 종목 중에 주도 업종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주도 업종 중에 또 주도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설명드리는 게 급등주는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급등주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면 어느 고점이 걸리는데 그 매물대가 어디인가. 매물대를 파악하는 방법. 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물타기와 불타기의 차이점, 일장 일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제가 그 2달가량 그 방송을 출연하면서 이런 시리즈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시황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제 이런 시황들이 현실화되면서 지수가 계속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아니다. 내 계좌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필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60일, 8월 6일이
사이드카가 37개월 만에 발동됐을 시점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지수가 59캔들, 오늘까지 합치면 60캔들, 정확히 60캔들 동안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익률로 보면 22%가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계좌가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22% 미만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거는 시장보다 못 따라가는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추격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자꾸 물린 종목에 물타기를 하셨거나 그래서 더 이상 자금이 동이 나서 어떻게 더 대응할 방법은 없고 계속 이제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가셨다거나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HTS 그 이용하신 증권사를 켜셔서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주식 투자 수익률이 과연 22% 위인지 밑인지 이거부터 체크하시면 앞으로 봄까지의 그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거를 안 되셨던 분들은 이 안 된 이유를 명확히 본인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한 4, 5개월간의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보겠다 하신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안 됐던 투자 습관 이거를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코스닥은 지금 60캔들 동안 121포인트가 지금 올랐고요. 오늘까지 치면 126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22% 남짓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코스닥 종목들, 전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을 토탈해서 베스트 3, 가장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바로 8월 6일이 코스닥의 최저점이 나왔던 시점이고 그 앞 일주일, 그 뒤로 일주일 전후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신저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변곡 신호가 나왔고 변곡 이후에 HLB가 1위예요. 급등률 1위. 그게 현재까지 760%가 급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위가 HLB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8월 6일 코스닥이 저점을 찍을 때부터 이틀 뒤에 이런 변곡 신호가 나오면서 53캔들 동안 684%라는 대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유형에 대한 강의는 못 보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급등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신호들이 먼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깜빡이를 켜고 난 이쪽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깜빡이 알림을 해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신호들 이후에 차례차례 순차적인 차례차례 급등이 나오다가 마침내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가니까 단기간 한 6캔들 만에 대폭등이 나왔죠. 1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가는 과정. 그러면 이 급등의 과정은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에 바닥 하락 추세에서 끝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변곡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계속 잔잔하게 가요. 새벽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처럼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한번 시세가 위로 나오면서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드는 거고 정배열 초기 구간이 나온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나오지 못했던 구경하지 못했던 장대 양봉들이 나온다는 거죠. 상승 추세일 때에는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종가상 세력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종가상 3일선을 안 깨는데요. 3일선을 안 깨면서 계속 급등을 보이다가 마침내 쌍봉을 찍고 이제 주가는 조정의 길로 접어든다. 모든 생명, 주가의 이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고 단순한데 자꾸 이거를 엇박자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빨리 벌어보겠다는 욕심, 조급함 이런 게 이제 최대의 적인데 자꾸 그런 매매가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지수는 올라가도 나는 고점에 물려서 아직 내 종목은 본전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이원 컴포텍이 8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59캔들 동안 6,880원이 상승한 390%의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급등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바다에 빠진 종목들은 가급적 쳐다보지 마시라. 그 얘기는 즉슨 결국 역배열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배열의 반대는 정배열이거든요. 정배열 중에도 이렇게 바다와는 정반대의 색깔인 노란색, 이런 노란색 물결이 보일 때 이런 노란 풍선들이 많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일정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승 초입의 구간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 그럴 때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0월 초순 이런 첫 양봉 이런 자리가 급등주의 초입 구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맥점이었다. 이런 앞에서 급등했던 애들이 나중에 급등도 해본 종목들이 나중에 또 추가 급등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본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뉴스가 터지면서 확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도 제가 다 투자 레시피를 통해서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에 해당되는 그런 강의였으니까 그 강의랑 한번 이 종목을 매칭을 시키면서 과연 어떤 패턴인가를 연구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제가 내년 1월, 내년 2월쯤에 또 한 번 이런 주제로 또 한 번 가져올 건데요. 지수가 또 신고가를 만약 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종목이 바뀌겠죠. 1위, 2위, 3위 급등 종목들이 또 바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바뀌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는지 반대로 이 종목이 최고점을 찍을 때 추격 매수를 해서 1위인 종목인데 2100 종목 중에 1위인 종목인데 아까 전화 주신 분은 물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800%의 급등이 나오는데 그거를 최고점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쵸, 귀신같이 그쵸. 포착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역시도 투자 2년차 때 아까 증권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뭐 5배, 10배씩 간 종목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지금 상상인 증권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는 브릿지 증권이었어요. 아. 점 상한가가 한 15번을 가면서 주가가 1,000원짜리가 10,000원을 갔어요. 그 10,000원을 갔는데 마지막 상한가가 10,000원이었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마지막 상한가의 최고점이 1,250원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10배 이상 급등했던 그 종목을 1,150원에 추격 매수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고점에서 하한가 2번 맞고 손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투자 초기에 저 역시도 그런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주식이든 파생이든 원리는 똑같다. 변곡 하나만 알면 몸통 수익은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최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가는 이 최고점의 변곡을 잡았지만 그때 깨달음 하나 얻었던 것이 바로 수익은 못 내고 손실은 났지만 하한가 2번으로 손실은 컸지만 그 변곡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면서 주식은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변곡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만 공략을 하면 10%든 100%든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하셨던 투자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전철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은.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뒷북치면서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셔야 지수가 좋을 때 더 좋은 저희가 지금 그 투자 레시피를 보시고 그 투자의 맛 규릭을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연일 싱글벙글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최대 5종목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많으면 5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채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6종목을 이절을 했고 지난주에도 딱딱 기간적으로 언제까지 매집을 하자 하면 그 매집한 종목이 뭐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9월부터 우원 개발을 내년 봄까지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오늘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쉬운 투자 방법이 있는데 자꾸 혼자 외롭게 그리고 불안해하시면서 내 종목은 또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투자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 제일 먼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드시 매매하셨던 부분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복귀를 하셔야 된다. 복귀가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수는 잘 가는데 왜 내 종목만 대체 안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투자 레시피에서 그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투자 레시피 오늘 하신 말씀 유튜브나 혹은 이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되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규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알고 있으시고요. 또 투자의 맛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